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7일 오전 6시 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안보 전문가입니다. 상원에서 36년 동안 일하면서 주로 안보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주 국제 무대에서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으로 8년 재직하면서도 외교 안보 문제로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해 가지고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처럼 국제적 인맥이 탄탄한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취임하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점에서 김정은 문재인이 손을 잡고 트럼프를 비핵화 사기극에 끌어들였던 것과 같은 일은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푸틴의 러시아입니다. 몇 시간 전에 조 바이든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푸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는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푸틴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독살 기도를 당했다가 겨우 살아난 이 알렉세이 나발리를 즉각 석방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는 지난 여름에 이 시베리아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중에 독극물에 노출되어 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비상 착륙을 했고 독일로 옮겨져서 독일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의료진이 바로 이 독극물을 검출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은 노비초크라고 불리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자주 써먹는 독극물이다. 이것은 푸틴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한 짓이다. 이렇게 사실상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세이 나발리가 용감하게도 지난주에 모스크바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연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인 시위가 최근 한 10년 동안 최대 규모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한 4만 명이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담을 했었고 이번 주말에 또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바이든이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해명을 했다는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이 상당히 길었다고 합니다. 비록 전화 통화지만은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미국으로서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너무나 약하니까 바이든이 지난 대선 토론회 때 푸틴의 애완견이라고 했어요. 푸틴스 푸시, 푸틴의 놀이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경멸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이 통화가 아주 긴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과 푸틴은 바이든이 부통령 때 푸틴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인간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푸틴을 면전에서 당신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는 푸틴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많죠. 특히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 정보기관이 힐러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작했다. 이것 가지고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 가지고 아주 수사를 하고 하는 그런 소송도 벌어졌고, 최근에는 최대 규모의 해킹을 시도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의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등등 따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핵무기 이 감축에 대한 또 논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연히 이야기가 길어졌다는데, 주로 논의된 것은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사이버 해킹, 또 선거 개입 문제, 또 아프간에서 싸우는 미군에 대해서 이 탈리반에게 이 러시아가 현상금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 잡아 죽이면 돈을 준다든지 현상금을 걸었다. 이거 아주 미국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회담을 앞두고, 전화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부하들로부터 아주 자세한 브리핑을 듣고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와 참 다른데, 트럼프는 이 정상회담을 할 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푸틴과 이야기를 하면은 푸틴에게 딱 말려 들어가지고 푸틴과 만나고 나기만 하면은 트럼프는 바보가 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최악의 회담은 언제 있었느냐면은 2018년 그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난 직후에 헬싱키에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그때 푸틴이 우리는 선거 공작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나는 우리 정보기관, 우리 수사기관보다는 푸틴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조 바이든이 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화 통화를 하는, 곧 아마 금년간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통화, 어제 걸피에 있었던 통화가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독일 메르켈과의 통화,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과의 통화, 이런 식으로 이 주요 동맹국 수준으로 쭉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은 이미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식으로 탑다운식으로는 안 하겠다. 실무자들이 만나서 김정은의 핵 폐기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뭐 만나면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은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핵 동결로 나갈 것이다. 핵 동결을 하면은 제재를 상당히 해제해 주는 걸로 맞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니까 참 곤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상당히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주변에 포진한 대북 또는 한반도 전문가들 중에서는 인권 문제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과 이 접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핵동결, 문재인 정권도 핵동결을 사실은 비핵화를 주장했지만은 핵동결을 주장을 했는데, 이 핵동결이라는 키워드가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사이에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아주 핵 폐기는 절대 없다. 그러나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군축 회담에는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그 군축, 즉 핵 동결 여기에 호응하고 하면 대화가 진행된다. 대화가 진행되면은 그 틈 사이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뭘 한다고 또 해가지고 2022년 대선에 서물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김정은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력하게 미국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장거리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된다.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고 아베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보다 아베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더 챙긴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의 등장이 한국의 국익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알렉세이 나발리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에서 만약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한반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고립된 것은 바로 소련이 무너진 때문인데 러시아가 푸틴 정권이 끝장나고 민주화를 시작을 하면은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게 결국 한국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장은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라이벌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는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푸틴이죠. 푸틴. 또 푸틴의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 우크라이나에서 이 내란을 선동을 하고 온갖 지금 암살 작전을 일으키고 시리아에 개입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정면 대결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이 푸틴, 더구나 트럼프가 푸틴에 의해서 완전히 조종당했다는 데 대한 미국인들의 자존심 문제, 이런 걸로 봐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전략 차원에서 본다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자연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데 커다란 아마 무게를 두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